자, 이제 보면은 챕터 9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우리가 보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짧게 이제 앞으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약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 그대로 미분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는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어려운 꼴이 아니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를 살펴보면 Writing differential equation to model dynamic situation이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시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춘 미분 방정식을 쓴다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것들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나눌 꼴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ing a slope field as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a differential equation and its solu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 형태에 대한 모양들은 그 슬로우 필드라는 것을 주게 돼 있어요. 문제의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슬로우 필드가 주어졌을 때 그 형태에 맞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그래프가 뭐가 나오는지를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따져주기만 하면 돼요. 그 형태를 미분 방정식에 대한 조건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Finding general and particular solution of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에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제너럴 솔루션과 일반해하고 파티큘러 솔루션, 특수해를 찾게 됩니다. 미분 방정식은 일반해와 특수해를 찾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알면 되고요. And using differential equation to analyze growth and decay라고 되어 있죠.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석하게 되느냐? 증가와 감소에 대한 실생활적 문제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캐큘러스에서는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오일러스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근사값을 계산하기 위한 오일러스 메서드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using differential equations to analyze logistic growth and deca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는 그 증가 감소에 대한 형태 모양들이 익스포넨셜한 지수함수적인 규칙에 대한 것들을 따진다면 BC에서는 지수 로그 함수의 특징에 맞는 증가와 감소에 대한 특징도 표현된다라는 걸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줬냐면은 지금 여기 기본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벨러서티에 대한 형태의 모양을 줬죠. 그래서 뭐라고 줬냐면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쓸 때 VT를 줬죠, 지금. 근데 VT라는 것은 무엇을 미분한 거예요? 이 형태는 X라는 길이에 대한 별량들을 미분해서 우리가 이 형태의 모양을 준 겁니다.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을 줬죠. 요거를 케이스 1이라고 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자연스럽게 안티데리버티브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들을 적분해 주는 거죠. 이걸 적분해 줌으로써 어떤 모양을 이끌어내냐면 x는 여기에서 시간 t에 대한 함수니까 xt라는 형태의 모양은 t의 4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c를 이끌어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건으로 푼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초기값이 있어야 돼요. 이 c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초기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 t가 0일 때 이게 바로 시작하는 0의 값에 대해서 만약에 파티클이 어디에 있다고 되냐면 3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x가 3인 형태로 주면 실제로는 0,3의 값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뭘 만족시키는 거냐면 x0가 3을 만족하게 되니까 이때 적분상수 c가 3의 값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만들게 됐습니까? 이 형태의 조건으로부터 그러므로 xt는 뭐가 되는 거냐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식의 형태로 표현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푸는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되는 거냐면 이때 이 첫 번째 형태에 대한 모양을 자 뒷장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첫 번째 있는 형태의 모양을 뭐라고 되냐면은 이것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형태가 바로 뭐냐면은 솔루션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이 형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솔루션들을 가져요.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뭘로 표현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표현된 게 C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일반해가 되는 거예요. C에 대한 조건에 C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함수, 이 디퍼런셜이,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방정식 형태로 표현됐다는 거죠. 미분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된 해가 제너럴 솔루션, 일반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값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뭘 주는 거냐면 x0는 3.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 형태가 바로 뭐냐면은 이니셜 컨디션이에요. 초기 조건입니다. 이니셜 컨디션을 주었더니 뭐가 결정되었어요? 이때
C, 제너럴 솔루션에 지닌 일반적인 해를 표현하는 적분성 C가 결정된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 형태를 결정짓는 이렇게 C의 값을 결정짓는 얘를 파티큘러 솔루션, 특수해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얘들에 대한 모양들을 지금 368쪽에서 여기서 보면 뭐 첫 번째 dt분의 dp를 줬을 때, 두 번째 dt분의 dq를 마이너스로 줬을 때, 세 번째 dx분의 dy를 x분의 k로 줬을 때, 네 번째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의 형태로 가속도 형태를 줬는데 이 형태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풀겠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형태만 인식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우린 이 모양을 통해서 본 겁니다. 미분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면 이 조건에 따라서 풀어지는 일반해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 초기값이 결정되어진다면 그걸 이용해서 특수해를 결정짓습니다. 근데 이 형태에 대한 모양들을 우리가 슬로프 필드라는 곳에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그게 바로 369쪽에 보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갖다가 슬로프 필드에 놓여 있는 이 굉장히 많은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의 모양들을 그래프를 통하여 푸는 법을 연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이 봐주는데 어떤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이 형태 먼저 현재를 볼 거예요. 뭐냐면 이그젠플 1을 보면 여기서 어떤 값이 주어졌냐면 dx분의 dy를 y라고 주었습니다. 푸는 법은 좀 더 이따 나오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얘를 이항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y분의 1 dy equal dx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양변에 뭘 쳐되냐면 인테그랄 기를 씌워요. y분의 1 dy 인테그랄 dx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겠죠. 얘가 뭘로 표현돼?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바로 ln y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겠죠. 이 형태는 뭐가 돼? x로 나타나겠지.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되니 y는 2의 이것도 c'을 적었네. 플러스 c 프라임 곧 2의 c 프라임 곱하기 2의 x의 꼴이니까 c 곱하기 2의 x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c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돼? 제너럴 솔루션의 형태로 표현되고 초기값이 주어지면 이 c가 결정되어서 우리는 특수해를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형태 모양에서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값들을 슬로프 필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마이너스 1,2분의 1이 있다. 그 형태는 어떤 값을 준 거냐면 자, 이 형태 모양을 썼을 때 슬로프 필드를 구성하는 형태 모양이 x좌표와 y좌표에 대해서 포인트를 어떻게 줬는지 볼까요? 포인트를 지금 자 여기서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를 줬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면 슬로프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은 미분된 값에 대한 형태가 그러니까 뭘로 표현되어 있어 우리가? 이 x분의 dy가 y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냥 y 값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슬로프는 2분의 1의 값을 지닙니다. 이 형태를 근사적으로 계산한 값이 바로 0.4라고 표현된 거든. 그 말은 뭐냐면 이 형태에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 값이 얼마야? 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2분의 1에 대한 형태가 0.4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면은 그 형태 모양이 여기서 마이너스 1에 대한 값 자체가 x값에서 0.4의 형태 모양으로 이것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4가 이 형태쯤 찍어줄 때 아마 여기서 이 형태 모양이 0.4 형태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형태 모양을 또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걸 줘버렸구나. 그냥 요 값을 찍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1이라는 형태를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 요 정태의 조건이 요걸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y 프라임이 y의 형태로 표현되니까 우리는 지금 요 값을 선생님이 찍어줬는데 보다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0.4에 대한 조건을 찍어줬는데 여기서 요걸로 표현되지. y 값을 1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y 값을 1을 주면 어떻게 돼? 미분된 값이 전부 다 1인 거죠. 이게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요 형태에 대한 모든 값들은 전부 다 1의 그래프를 지니는 거예요. 1. 기울기 1인 걸로 전부 다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형태 모양들을 가지고 모양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서 y값이 3일 때는 기울기가 3인 형태 모양으로 전부 다 동일하게 나타나겠지. 기울기 3인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형태로 y 프라임 기울기가 3인 형태로 표현되니까 y 값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는 것이 슬로프 필드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이걸 주면 이 값들에 대한 모양들을 하나하나 찍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포인트가 또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요 형태 모양으로 집어넣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값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0,1일 때 값이 0,1일 때 값이 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 루트 2의 값을 준 거지. 이거는 특별히 뭘 준 거예요? 이 형태 모양들은 값이 결정되어 있는 거지. 이 C가 1인 경우를 준 거예요. Y는 2의 X에서 나타나는 그 각각의 점들의 슬로프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찍어줍니다. 마이너스 1, 여기서 이제 루트 2분의 1이 얼마로 떨어지냐면 대략 근사값이 루트 2분의 1에 대한 근사값이 0.6으로 표현되니까 이거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 0.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6, 여기서 그러면 0.6 값을 올라쓰겠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1, 이렇게 그려지고, 2분의 1일 때 2, 그럼 여기가 2분의 1일 때 2를 또 한번 여기서 그려주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형태 모양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슬로프 필드를 따라서 이런 곡선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상태에서 슬로프 필드에 왜 슬로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형태의 요 곡선들의 궤적들을 그리냐면은 제너럴 솔루션에 대한 C의 값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C의 값, 그러니까 이것들은 C 값 하나하나 결정된 것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표현한 거겠죠. 이때 요 하나의 값을 추적해가면 C의 값이 1일 때에 대한 곡선의 모양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Y는 2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각각의 기울기, 점 X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표현한 것을 슬로프 필드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그젠플 1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 형태를 그려지는 걸 알았다면 이그젠플 2를 봐보세요. 자, 여기서는 어떤 형태 모양을 그린 거냐면, 자, 이제 여기서는 슬로프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그젠플 2를 보면, 이건 지금 칠판에 그리기가 좀 난감한데, 이그젠플 2를 보면, 이그젠플 2를 보면은, 이 형태에서 지금 이걸 줘버린 거예요. dx분의 dy가 x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A가 뭐라고 되어 있어? Draw solution curve at the pass through the point 1,0.5를 지닌 점을 표현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잘 따라가 보세요. 여기서 고형태에 보면 1,0.5라는 점이 여기 찍혀 있을 거예요. 지금 교재 상태에서 1,0.5에 검은 점이 찍혀 있지. 그럼 얘를 따라서 기울기의 모양을 따라서 완성을 시켜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따라가면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올 거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겠지? 실제로 이 형태가 무슨 함수의 그래프야? 로그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를 지나는 이런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들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슬로프, 그러니까 곡선이 휘어진 걸 따라서 그린다는 걸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곡선이 휘어진 거에 따라서 그 곡선을 따라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기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정하는 특수의 형태 모양이고 두 번째 B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Find general solution for the equation에 되어 있죠. 지금 이퀘이션 자체를 주고 이거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퀘이션을 표현한 슬로프 필드를 주었을 때 이 C에 대응되어지는 그래프의 개형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이 형태 모양들은 이거랑 그래프를 아무 점이나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점을 찍어보세요. 여기를 찍어보면 이 점을 통과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 형태 모양 이거야. 자, 똑같이 가보자. 요 형태랑 똑같이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퀘이션을 푸는 겁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푼다면 dy는 x분의 1 dx의 형태로 표현되고 그럼 양변에 인테그랄을 취하면 dy는 인테그랄 x분의 1 dx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때 y는 이게 뭐가 돼? lnx지? ln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되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아까 전에 한 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1,0.5라는 모양을 줌으로써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x값이 1일 때 0점을 결정했으니 이 값, c값이 이건 이때 특수의 초기값이 주어졌으니까 lnx 플러스 0점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형태 모양을 여기서 우리는 그려낸 겁니다. 나머지 값들은 c의 형태 모양을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지 지금 슬로프 필드를 해석한다는 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슬로프 필드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이그젠플들을 두 개를 풀어보는데 3번, 4번, 5번까지 한다면 모르는 걸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이거는 뭐 인원도 많은 거 아니니까 물어보면서 가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일러 메서드예요. 이 오일러 메서드는
이것도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오일러의 방법인데 이건 근사각 계산하는 형태의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dx분의 dy가 x분의 3이라고 나오면 이 형태를 우리는 근사각 계산하지 않고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전처럼 이그젠플 4처럼 이렇게 주는 것은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따 요 예를 말고 이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야. dx분의 dy가 x 플러스 y로 표현되는 것은 초기값이 달라지는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되는 것을 이그젠플 4에서 봤죠.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을 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고요. 왜 그릴 수 있느냐? 자, 얘도 똑같이 이걸 취해주면 dy는 뭐가 돼? 3 곱하기 x분의 3의 dx의 형태니까 이제는 그냥 취해도 되겠지. 그럼 y는 얘가 뭐가 돼? ln 3 곱하기 ln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되니까 그래프의 기행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c의 값에 따라서 적분함수값의 모양이 바뀌긴 하지만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기행을 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얘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이 변화량을 추적을 못 한다고요. 그래. 근데 우리가 오일러 메서드라는 것은 지금처럼 미분방정식을 풀어주면 그래프의 기형을 정확히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는 걸 대비해서 이 방법에 대한 연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모양을 취했냐면은 얘는 이런 각각의 스텝에 따라서 이제 스텝별로 표현되는데 스텝에 따라서 근사값에 대한 모양들을 취할 거예요. 자, 어떻게 취할 거냐면 P0를 1,0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델타 x를 0.5 이건 주는 값이에요. 초기값 시작하는 값이 1.0으로 주어져야 되고 델타 x가 주어져야 된다. 그럼 얘도 결정된 거야. 사실은 1,0로 주었다는 것은 어디야? 1,0을 통과하는 그래프니까 이 형태의 c의 값이 0으로 주어진 거예요. 요 조건이 주어지면 사실은 함수가 y는 3lnx의 형태로 결정되어 있는 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값들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이 델타 x 값이 주어지면 우리는 초기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P0는 1,0 그 다음에 2월 줬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취했었어? dx분의 dy라는 형태가 x는 x0의 형태 모양에서 x는 x 1,0이라는 점에서 모양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형태에 대한 값이 바로 1분의 3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이라는 값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 거냐면은 델타 y 값이 바로 뭐를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dx분의 dy는 리미트를 취한 근사적으로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 값에 대한 무슨 값? 이 형태 이 값에 대한 근사값이라. 이것이 극한값이라고 얘가 사실은.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근사값의 계산을 취하는 거니까 이때 y의 변화, 델타 y가 바로 뭐야? 이것이 y의 변화량이에요. 이걸 취한 거예요. y의 변화량은 얼마가 돼? 델타 y는 dx분의 dy 곱하기 델타 x인데 이때 dx분의 dy가 3으로 주어졌고 델타 y가 0.5잖아. 델타 x가 요 0.5로 결정됐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 1.5가 되는 거지. 자, y가 얼마 변했어? 1.5 변했어요. 그 다음에 x는 얼마가 돼? 델타 x가 0.5니까 1에서부터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p1이 뭐가 됩니까? p1이 1.5. 자, y가 0에서 얼마큼 변했어? 1.5만큼 변한 거야. p1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바로 퍼스트 스텝이야. 세컨드 스텝은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은 이 세컨드 스텝은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그대로 요 모양을 또 결정하는 델타 x는 여기서 또 결정하면 되니까 이 형태에서 두 번째 단계를 또 보세요. dx분의 dy 이번에는 점이 뭐야? 1.5, 1.5라는 점에서 미분값인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1.5분의 3이지.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되는 거지. 2가 바로 뭐냐면 뒤에 요 점에서 미분계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형태의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점에서의 델타 y, y의 변화를 취하면 dx분의 dy 이제는 그냥 써도되지. 2 곱하기 델타 x는 얼마야? 0.5를 취한 거지. 1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자, p2라는 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x는 0.5로 픽스시킨 거야. 0.5라는 변화량에 따라서 이 모양들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0.5만큼 변했으니까 p2라는 값은 2가 되는 거죠. y 값은 얼마 변했어? 1 변했으니까 이 형태에 대한 조건에서 이 값은 바로 2.5의 형태로 변화된 거예요. 이해돼 지금? 어떤 모양인지 알겠어요? 주어진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이 미분계수가 갖는 값을 y의 변화량에 대한 모양을 델타 x의 변화에 따른 근사각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또 볼까요? 그러면 P3를 구해보자고요. 한 번 또 가보자고. 그러면은 이 점에서죠. 자, dx분의 dy 어느 점에서 2,2.5에서의 미분계수야. 이걸 뭐라고 뒀어? 여기 있잖아. 이거 준 게 지금 x분의 3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x분의 3.
그러니까 x분의 3이니까 이건 얼마가 돼? x분의 3이니까 얘의 형태 모양이 2분의 3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5지. 그러면 델타 y는 뭐가 돼? 델타 y라는 것은 dx분의 dy 곱하기 델타 x니까 1.5 곱하기 델타 y 0.5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0.5 뺐으니까 0.75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P3는 뭐가 돼? 그러므로 P3는 x는 0.5씩 변해 2.5가 되고 얘는 그러니까 얼마가 돼? 3.25의 값을 지니는 거예요. 무슨 방법인지 알겠어 지금? 그럼 P4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 P4라는 것은 한 번 또 취하면 되니까 이때 dx분의 dy를 여기서 2.5, 3.25의 값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뭘로 결정돼? x분의 3이니까 2.5분의 3의 형태로 표현되고 귀찮다. 계산된 결과를 좀 보죠. 2.5분의 3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네 번째 거에는 계산 안 해놨잖아 이것들. 이거 계산을 미분계수를 얼마로 되어 있냐면 계산 안 해놨는데 귀찮게. 그러면은 계산하자. 얘가 지금 2분의 5분의 3이지. 그러니까 5분의 6의 값이 결정되겠지. 그렇지? 5분의 양이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5분의 6의 값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형태에서 델타 y라는 값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5분의 6 곱하기 0.5 형태로 표현되니까 얘는 5분의 3 형태로 표현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근사값으로 아마 이거는 왜 이건 계산이 귀찮으냐면은 캘큘레이터를 썼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퍼스트까지 하라 그러면은 계산기를 쓰게 할 거야. 그러면 그 값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 모양에 대해서 P4에 대한 조건은 X값이 증가됐으니까 3이 되고 얘는 Y의 증가량은 3.25 플러스 5분의 3의 형태로 써주는 거야.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Y는 3ln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는 근사값적으로 보면 0.5 증가했을 때 이 모양에 대해서 이 값이 찍히는 거예요. 또 이 점에 대해서 0.5 증가했을 때 이 값이 찍히는 거야. 또 0.5 증가했을 때 이 값이 찍히는 거야. 0.5 증가했을 때 이 값이 찍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형태를 추측해보면 자, 그 형태에 대한 모양을 잘 봐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그래프가 완전히 얘네들이 이렇게 더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하고 추적을 함으로써 여기 375번에 보면 y는 3lnx 밑에를 보라고 이제 찍혀진 값과 요거 추적한 걸 봐봐. 그러면 이렇게 근사값을 취했을 때 실제적으로 피겨 9-6b에 대한 형태의 모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3lnx의 그래프 이것에 대해서 이 점들의 값이 근사적으로 조금씩 오차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게 해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들은 사실은 계산기를 통한 근사계 계산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정확한 수학적 표현들이지만 얘네들은 계산기라는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 방법들을 통해서 근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방법들을 뽑아 쓰는 것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꼴로 표현되진다는 뜻이야. 이것이 오일러 메서드야. 미분방 정식을 풀 때 정확한 이런 방법들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풀 수 없는 식들에 대해서 근사값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얘네들이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지니지를 추적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돼. 자,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걸 그려봅니다. 여기서 어떤 걸 보냐? 그 다음 이그젬플을 보면 이그젬플 7에서 그 다음 거를 그리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그젬플 7은 아까 전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바로 이그젬플 5에서 있던 요 모양을 점을 찍어서 풀어보는 거예요. 요걸 한번 해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D를 보세요. 377쪽에 보면 D solving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analytically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analytically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지금 챕터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보자고요. In this section, we review how to solve some differential equation exactly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처럼 근사적인 형태의 모양으로서 슬로프 필드나 오일러 메소드를 통해서 근사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들이 아니라 exactly하게 푸는 방법을 찾자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건을 separating variable이라고 썼죠. 베리어블이 분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 베리어블이 분리형되는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꼴을 뭐로 주고 있냐면 일반적인 함수 기호로 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준 거야.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dx분의 dy equal gy분의 fx의 형태 모양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 모양은 뭘로 되겠어요? gy 곱하기 fx의 형태로 표현될 테니까 얘를 곱해주면 gy dy equal fx dx 이건 둘을 풀어도 돼요. 이걸 풀어도 좋고 얘를 이로 이항시켜서 gy dy 마이너스 fx dx가 0인 걸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린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나온다고? 이 형태 모양을 적분기호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인테그랄 g의 y dy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dx를 취하면 0을 적분하면 c니까 적분상 c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왜 세퍼러블이냐면 변수 자체가 x와 y에 대한 변수를 전부 다 분리해낸 거예요. 그래서 y 있는 곳에 이 형태를 y 있는 곳으로 보내고 x 있는 곳으로 보내면은 적분을 하면 y에 대한 적분, x에 대한 적분의 형태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의 형태들은 이 형태들의 모양이니까 x와 y 된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면 되겠지. 근데 분수의 형태로 표현되면 어쨌든 분수의 형태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똑같은 식이니까. 일단은 적분하는 꼴에서는 이게 세퍼러블이고 이 형태를 표현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쉬워요. 일단은 이걸 봐봅시다. 어떤 걸 먼저 보냐면 아까 전에 슬로프 필드에서 이 모양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슬로프 필드에서 이그젬플 8을 보면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꼴이 있었죠. 자, 초기값 y0가 2라는 값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 형태의 모양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를 1로 곱하고 y dy 이퀄 마이너스 x dx의 형태면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풀어도 좋아요. 적분기를 이제 줘도 좋고 그냥 풀어도 좋지요. 이렇게 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y제곱 더하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모양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런 형태에 대한 조건을 줬을 때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항시킬 수도 있고 이 모양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전에 여기서 어떻게 됐어? 지금은 이걸 직접 푼 거지. 근데 여기서 이항을 시켜도 풀어 상관이 없지. 이항을 시키면 어떤 꼴이야? 그러니까 그 형태 모양들은 이항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인테그랄 x dx 플러스 인테그랄 y dy는 꼴이니까 그 결과는 이걸 이항시키거나 동일한 결과 형태라고. 아니면 상수값만큼의 차이값들이 나타나게 돼 있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면 되느냐? 요걸 C'로 둡시다. 그 다음에 이항을 시키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c의 형태로 표현되는 값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는 어떤 값이냐? y0가 2라는 값은 자 y0는 이게 무슨 값이야? x 값이야. 그치? x가 0을 값이니까 우리는 0 더하기 y 값은 y 값이 x가 0일 때 y 값이 2니까 얘가 바로 4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4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C가 4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이 형태는 1 x제곱 더하기 y제곱 4라는 값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것을 기본적인 미분 방향을 푼다라고 일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함수값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번과 이건 쉽습니다. 9번, 10번, 11번까지 가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이 exponential growth and decay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이 형태 모양은 전부 다 어떤 걸로 표현되냐면 얘가 이제 세퍼러블한 형태의 모양으로서 이 문제를 표현했으면 자, 이 형태 모양에서 얘네들은 항상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dy 형태를 써주면 여기가 케이스 1에서 이걸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ky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k 값이 사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k가 0보다 크면 이것이 exponential growth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k가 0보다 작으면 이 형태가 바로 exponential decay가 되는 거예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k 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형태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이걸 그냥 풀어보면 결국 y분의 dy가 어떻게 돼? y분의 dy가 kdt의 형태로 표현되는 걸 알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어져요? 이 형태는 ln y의 형태가 kt의 형태로 표현되니까 우리는 y는 2의 kt의 형태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의 kt가 여러분들이 보기 싫으면 얘를 어떻게 쓰면 돼?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은 kt 플러스 c지. kt 플러스 c니까 이 형태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되니까 이 k 값에 따라서 얘가 또 c'를 적어있고 c'를 적어놓으면 얘가 바로 이제 2의 c' 곱하기 2의 kt의 형태로 표현될 테니 이 계수에 따라서 c 곱하기 2의 kt의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k가 0보다 작으면 음수지수이므로 20%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모양들이 전부 다 일반적인 익스포넨셜한 감소의 모양들은 결국 시간에 따라서 그걸 미분했을 때 KY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게 되는 거죠. 여기가 거꾸로 뒤집히면 이제 바로 로가리즘, 그러니까 로감소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자체는 그냥 저것만 인식을 하면 너희가 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식 두 개를 써준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게 여기서는 그 example 12가 플러스 값을 줘서 4% 증가했을 때 플러스 값을 줘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되는 형태의 모양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example 14번이 감소하는 형태의 모양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12번하고 14번 해주면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들의 곡선들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 거냐면 381점 맨 밑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오브 익스포넨셜 그로스라고 되어 있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a colony of bacteria may grow at a rate proportional to its siz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그 박테리아의 번식 속도가 이런 형태들의 모양들을 지닙니다. 얘네들은 2배수나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그 형태의 모양을 지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그 음식의 제한, 음식이나 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러한 공급이 주어졌을 때 이 형태의 모양들이 바로 인구수의 증가가 이런 모양을 지녀요. 급격하게 증가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돈에 대한 부분이 이런 형태로 증가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을 했을 때 복리적 합계의 모양들이 이런 증가율을 지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원들에 대한 부분들, 자원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이런 증가량의 모양을 지녀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자원에 쓰는 모양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들은 더 점점 더 증가되면서 고갈되게 되어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구수의 증가에 대한 모양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나 이 인구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증가를 못하는 이유들은 뭐가 있는 거냐면 주변 환경의 제약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해지면 얘들은 개체수의 증가 속도가 멈추게 되어 있다고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멸망하거나 뭐 그런 단계 모양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형태의 모양이 뭐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리스트릭티드 그로스라고 표현된 꼬리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때 주어지는 형태의 모양들은 어떤 컨스턴트 A 값에 대해서 딱 그 형태가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태가 뭘로 주어지는 거냐면 dx분의 dy의 형태의 모양이 이때 이것도 똑같아요. k의 a-ft의 형태의 모양을 주는 겁니다. 차이점을 잘 보세요. 여기서는 kft입니다. 사실은 이 형태가 kft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증가의 형태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고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빼준 형태의 모양이죠. 역시 이것도 k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근데 이 모양은 어떤 식으로 풀려지게 되느냐면 얘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이 양식을 주면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형태에 대한 조건들이 이거 t로 해야 되겠지. ft니까 t로 해주면 잠깐만 이게 ft 맞나? 여기 당연히 f't라고 돼 있구나. f't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f't를 똑같이 이렇게 써야겠죠. dt분의 dy를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 형태를 쓰게 되면 이 자체에서 이 값이 지금 y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이 뭐가 된 거냐면 k는 놔두고 이 양식 주면은 a-y의 dy가 kt의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죠. 얘는 뭘로 표현되겠어요? ln a-y의 형태 모양이 이 자체에 대한 조건이 이 형태가 바로 kt k구나 kt 플러스 c 프라임 형태로 표현될 것이고 얘를 적분해 주니까 a-y분의 1의 형태가 a-y의 형태가 2의 kt 프라이 c 프라임이고 이 형태가 바로 2의 c 프라임의 k 플러스 2의 c 프라임 곱하기 2의 kt의 형태로 표현되니까 이 값이 바로 c 곱하기 2의 kt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바꿔서 이항시켜주면은 이 자체 모양이 뭘로 나타나냐면 바로 y가 a-c의 2의 kt의 형태를 지니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는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k가 0보다 크면 이 자체에 대한 그래프가 a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형태 모양은 그래프 자체가 kt에 대한 형태 모양이 대칭되는 거죠. 얘는 그래프 자체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y는 c의 2의 kt의 그래프가 k가 0보다 큰 형태 모양을 지니면 k가 0보다 큰 형태 모양을 지니면 이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런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지겠죠. 맞나? 잠깐만, 맞지 않나? 그래프 약간 이상한데?
그래프가 약간 이상해. 뭘 어딘가를 실수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어디 부호를 틀리지 않았니, 내가? 잠깐, 부호 틀리지 않았어, 지금? 응, 맞는데? 그러면 적분하면 맞게 나올 텐데. 아, 하나 틀렸지? 어디 틀렸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어디서 틀렸어?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적분할 때 마이너스 여기 붙어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적분할 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 치환 적분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즘 여기서 지금 틀려갖고서는 이상한데라고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 형태 모양이 이걸로 나오게 되니까 이 자체가 뭘로 바뀐 거냐면은 마이너스를 양변에 먼저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 자체의 모양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KT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0보다 큰 경우에서 마이너스 KT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KT가 되니까 뭐가 돼요? 원점 대칭의 모양이 된다고요 얘가. 원점 대칭의 형태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된 거야? A만큼 평행시키니까 얘는 그래프에 대한 개형 자체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값에 대해서 이 A 값이라는 이 형태의 모양에서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점차 증가하면서 개체의 증가 속도나 이 모양이 여기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K가 여기서 K가 0보다 이런 형태로 표현됐을 때 여기 마이너스 KT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걸로 표현되니까 그럼 K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형태의 그래프는 K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본 필요 없어. 어떤 조건에서 여기 거꾸로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요 케이스가 K가 0보다 큰 케이스에서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감소하는 제한되는 형태의 모양을 지닌다면 두 번째 K가 0보다 작은 형태의 모양이 요 요건에서 K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요 형태의 모양만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한선의 형태 모양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이 제한된 그래프,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요 형태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로지시티라고 표현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형태가 어떤 형태 모양을 지니냐면 지금 요걸 한번 봅니다. 문제를 그냥 통해서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걸 한번 보세요. 이그젬플 그러니까 388쪽에 있는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20번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얘는 지금 어떤 형태로 표현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개의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꼴의 모양을 지녔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줬어요? 이 모양은 지금 음식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가 1000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비율에 대한 모양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o the attainable pollution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형태가 그러니까 2년 전에는 100명이고 1년 전에는 400명의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이 지금 뭘로 표현된 거냐면 P에 대한 형태가 2년 전에 그럼 2년 전을 제로로 잡으면 이 형태가 지금 100명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1년 전의 형태 모양은 P 1년 전의 형태 모양이 400의 형태로 이제 표현됐다고 이거 초기값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2년 전에 대한 상황을 줬고 이 형태가 1년 전에 대한 모양을 봐서 언제를 2년 전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준 겁니다. 이때 이 형태에 대한 비율이 지금 뭐라고 되냐면은 스퀘어럴 퍼플레이션에 되어 있으니까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지금 DT분의 DP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한 B 자체가 K의 P에 1000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었죠. 1000 P 형태로 이렇게 두 개의 2차 함수 형태로 해줘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태 모양은 뭘 지니게 되냐면 얘를 일단 이렇게 곱해주면 자 P에 1000 P분의 DP가 KDT의 형태로 표현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써주게 되냐면은 이 상태 모양을 얘를 둘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분의 1 더하기 1000 P분의 1 여기서 DP를 쓸 거거든요. 근데 얘를 통분하면 얼마가 돼? 통분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바로 어떻게 모양이냐면 P의 1000 P의 형태 모양에서 1000 P 플러스 P의 형태로 표현되니까 1000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부분분수 형태로 표현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형태 모양이 1000분의 1에 여기가
dp, 여기도 dp의 형태의 모양으로 주어지겠지. 여기가 kdt예요. 그럼 얘네들은 적분해주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뭐가 떨어져? 1000을 1로 곱해버리는 게 낫겠죠? 얘는 뭐가 돼? ln p의 형태 모양이 나오겠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을 때 ln 1000 마이너스 p의 형태가 나오겠지?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1000을 곱했으니까 1000 kt 플러스 c 프라임의 형태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자체의 이 모양은 뭘로 떨어지냐면은 ln에 대한 거를 합쳐주면 되니까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지금 ln 1000 마이너스 p분의 p의 자체가 1000 kt 플러스 c 프라임이니까 이 형태에서 1000 마이너스 p분의 p에 대한 조건이 2의 1000 kt 플러스 c 프라임의 형태이고 어차피 이거는 k 형태 비례상수 k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모양을 이제 그대로 써주면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모양을 역수를 치는 게 계산이 편해요. 이거 계산이 좀 그러네. 역수를 치면 어떻게 돼? p분의 1000 마이너스 p분의 여기가 2의 마이너스 1000 kt 플러스 c 프라임이 되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분의 1000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상수값의 형태로 표현돼. 2의 c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서 2의 마이너스 1000 kt의 형태로 표현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p분의 1000에 대한 형태 모양이 c의 2의 마이너스 1000 kt 플러스 1의 형태가 되고 이 모양은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 이 형태 모양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형태의 모양이 증가감사하는 형태 모양에서 그 역수에 대한 형태 모양으로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2차식에 대한 형태가 여기서 곱해져 있을 때는 얘네들 어떻게 돼? 로가리즘 두 개에 대한 형태의 모양으로 분해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2차함수의 꼴은. 이 확인만 해주면 이 문제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방을 푼다는 의미는 어려운 꼴의 미분 방정식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슬로프 필드에 대한 해석과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여기서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풀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답을 내서 보면 389쪽까지가 이제 이게 내용이거든요. 389쪽까지가 이거고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됐으니까 이걸 풀어봅시다. 어떤 걸 풀어보면 되냐면은 그 형태의 문제에서는 이거 하나만 보면 되겠죠. 이그젬플 18을 풀어보면 되겠죠. 이그젬플 18. 이그젬플 18이 아마 이 형태가 이제 그 상한선이 있게 제한되는 형태 모양으로 표현된 꼴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계속하는 얘기지만 이 밸런스가 좀 어려워요. 자, 393쪽에 용어 때문에 그래요. 지금 393쪽으로 넘어가서 엑서사이즈를 원래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풀어야 되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16번과 17번을 해볼 거예요. 16, 17. 여기서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개 용어를 알아줘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냐면 이 모양을 이거는 용어를 설명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서클은 알고 있습니다. 서클은 알고 있는 거지. 하이퍼볼라를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은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의 형태의 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서 y제곱은 4px의 꼴과 x제곱은 4py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p의 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얘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p가 양수이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게 하이퍼볼라. 얘가 바로 어떤 꼴이냐면 p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하이퍼볼라. 사실은 이걸 보면 알겠지만 2차 함수의 꼴이 하이퍼볼라예요. 그래서 이걸 포물선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서클은 원인 걸 알고 있는 거지. 일단 이 모양들을 알아야지 뭐 나중에 이제 미분 방정식 풀었을 때 어떤 곡선의 모양인지를 찾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패러럴 라인을 알고 있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이야. 그 다음에 패러볼라 나왔고 쏘리 하이퍼볼라가 아니라 패러볼라다. 이게 포물선이 패러볼라야. 쏘리야. 이게 패러볼라야. 이 패러볼라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라가 어떤 거냐면 얘는 볼라스로 표현될 텐데 얘가 쌍곡선이에요. 얘가 쌍곡선이야. 그래서 쌍곡선에 대한 식이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의 형태로 표현되면 이 쌍곡선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쌍곡선이고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떨어지면 이 형태에 대한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쌍곡선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엘립스가 있어요. 얘가 타원입니다. 타원의 형태는 a제곱분의 x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 형태의 모양은 이렇게 표현되거나 a가 b보다 클 때고요. a가 b보다 작을 때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양을 썼을 때 이 형태는 알고 있어야지만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식에 대한 모양이 나오면 어떤 것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뭐 스트레이트 라인이나 아니면은 그 라인 패싱 스루 더 오리진이나 이것들은 다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여기서 요걸 못 푸는 것들이 아니라 요걸 풀고 나서 어떤 도형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 형태 모양은 모양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꼴인 거예요. 하염새 개형들을. 그러니까 요 슬로프 필드나 요 형태 모양에서 곡선의 모양을 그렸을 때 저 모양까지 알아두면 이제 모양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는 거지.